오픈도어가 제2의 카바나가 될 수 있을까?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비교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픈도어와 카바나, 이 두 회사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두 회사가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리스크 구조를 뜯어보고 두 회사가 겪었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왜 달랐는지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성의 핵심 동력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왜 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미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픈도어는 카바나처럼 정말 극적인 주가 반등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근데 과연 이 두 회사를 똑같이 놓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까요? 사실 이게 왜 위험할 정도로 단순한 비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비교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람들이 왜 이 두 회사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겉으로만 보면 진짜 비슷해 보이긴 해요. 두 회사 모두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아주 거대한 전통시장,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판을 바꾸는 디지털 파괴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혁신가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각 회사가 자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카바나는요, 온라인 중고차 판매 시장 전체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확실한 1등이었어요. 하지만 오픈도어는 아이바잉이라는 시장의 1등입니다. 이 아이바잉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직접 개인한테서 집을 사들인 다음에 이걸 수리해서 되파는 모델이거든요. 이건 이미 진로가 꽉 잡고 있는 거대한 온라인 부동산 정보 시장에 아주 작은 틈새 시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예요. 카바나는 뚜렷한 디지털 경쟁자가 거의 없는 무대에서 시장을 만들어 나갔지만 오픈도어는 이미 진로라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시장 안에서 아주 작은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싸움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시장에서의 위치만 다른 게 아닙니다. 두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떤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지도 완전히 달라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카바나는 사실 기존의 중고차 딜러가 하던 일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예요. 사업의 본질은 똑같았죠. 하지만 오픈도어는 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집을 팔 때 이 집이 언제 팔릴까 하는 걱정은 집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오픈도어는 그 걱정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 리스크를 통째로 회사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오픈도어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리스크 구조인데요. 첫째, 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들인 집이 안 팔리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아야 하죠. 둘째, 시장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회사가 가진 재고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본 집약적이라는 건데요. 집을 계속 사들여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현금이 계속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런 위험을 전혀 지지 않죠. 그냥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으니까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른 리스크 구조 때문에 두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힘들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픈 부위가 전혀 달랐던 거죠. 카바나가 겪었던 문제는요, 사실 사업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재무적인 문제였죠. 쉽게 말해서 차는 계속 잘 팔리고 있었는데 아데사, ADESA라는 큰 회사를 인수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빌린 게 탈이 난 거예요. 이건 뭐랄까, 병으로 치면 외과 수술. 그러니까 빚 문제만 잘 해결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오픈도어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건 회사의 재무가 아니라 사업의 핵심, 바로 그 본질과 직접 연결된 사업적인 위기였어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무 구조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가 막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집을 사서 되파는 오픈도어의 사업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어진 거죠.
이건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는 그런 내과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위기의 종류가 다른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두 회사가 돈을 버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즉 수익 모델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핵심 마진, 그러니까 차나 집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은 두 회사 모두 낮아요. 그런데 금융이익을 보면 완전히 갈리죠. 카바나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데 오픈도어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바나는 자동차 판매는 그냥 미끼 상품 같은 거고 진짜 돈은 금융에서 버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오픈도어는 오로지 집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오픈도어도 카바나처럼 대출 사업으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금리도 훨씬 낮고 수많은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주 표준화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카바나처럼 고금리 장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위치, 비즈니스 모델, 위기의 원인, 그리고 수익 구조까지 정말 많은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오픈도어의 미래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딱 판문점으로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만큼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풀어야 할 숙제는 단순히 빚을 좀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픈도어의 미래는 카바나를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에서 오픈도어만의 생존 방정식을 새로 써 내려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제2의 카바나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과연 오픈도어는 그들만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